안녕하세요. 기능학 의사 닥터진원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을 천연으로 치료해서 영양제로만 치료해서 좋아지고 있는 환자분들 그 자료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천연으로 골다공증 치료하는 사례가 이제 거의 한 8개월, 6개월, 8개월 이렇게 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분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골다공증 그 약이랑 칼슘 잘 드시다가 뭔가 깨달은 바 있으셔서 하여튼 뭐 무릎에도 소리도 나고 안 좋고 막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칼슘왕이랑, 그러니까 나노칼슘이죠. 에이펙스 나노칼슘이랑 그다음에 비타민 이제 A, D, 뭐 K2 이런 걸 드시고, 그러니까 D랑 K2 이런 걸 드시고 나서 이제 재보니까 이게 지금 한 두 달 정도 양상이거든요. 두 달. 이거는 그 마이너스 4.7이니까 굉장히 낮았는데요. 여기는 지금도 낮죠. 지금도 낮은데 그래도 마이너스 3.8이니까 3.9네요. 그래서 한 0.8 정도가 0.8 정도 올라왔죠. 0.8 정도 올라왔죠. 이게 겨우 두 달 걸렸습니다. 두 달. 두 달 만에 그 나노칼슘이랑 비타민 K2랑 뭐 비타민 D 이런 거 드시면서 두 달이 올라갔어요. 이제 아마 지금쯤은 더 올라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저는 보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이 확인하기 전까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환자분들을 찾아볼게요. 자, 이분은 2016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 초반 되신 여성 환자분인데요. 2016년도에 잰 골다공증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이건 덱사 소견은 없는데 마이너스 2.5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골다공증 이제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이거는 이분도 나노칼슘이랑 비타민 A, D, K2 그거를 같이 쓰셨습니다. 그거 쓰고 한 4개월 정도 드시고 쟀는데요. 이건 2018년도 이제 말에 쟀죠. 했을 때 마이너스 1.8이 나왔으니까 한 0.7 정도 올라갔죠. 마이너스 1.8, 1.9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 0.6, 0.7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계속 또 두 달 더 드시니까,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9였다가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더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골다공증에서 이제 벗어나신 거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을 또 볼게요.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관절 같은 거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피로감도 많이 좋아지시고, 갑상선 혹은 사라지셨고요. 자, 이분도 보면은, 자, 허리는 마이너스 2.0, 고관절은 마이너스 1.4 이러셨는데, 뭐, 같은 기계로 검사하는 게 좀 아쉽지만, 검사하니까 허리는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에서 많이 올라갔죠. 불과 이게 한 4개월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대퇴골은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에이펙스 나노칼슘, 한국 칼슘왕을 드셨죠. 그리고 다른 기능학적인 어떤 것들은 이제 관리를 좀 해드렸죠. 장 치료나 에너지 떨어진 거나 해독 치료나 이런 걸 했고, 이분은 칼슘 결핍이 있을 때 오는 대표적인 증상인 그 부정맥이 이제 많이 줄으셨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치료를 하다 보면 부정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이 결핍이 되면 심장이 나는 칼슘이 필요해 하면서 막 그 경련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증상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부정맥도 같이 좋아지신 사례입니다. 자, 또 다음 사례 찾아볼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정도 드시고 요추는 마이너스 3.3이셨는데, 이분도 거의 한 60 정도 되신 분인데, 이제 뭐 많이는 안 올라갔지만 한 3개월 만에 이제 마이너스 2.9 이렇게 올라가시고, 고관절은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사실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0.4인데 여기 2.5, 이거 많이 올라갔네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3.3에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깨가 힘줄이 찢었다고 하는데 수술을 안 하셨는데 이거 치료하시면서 같이 좋아지셨어요. 이분은 칼슘왕이랑 ADK2 이거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연도 드시고 비타민 B군, 뭐 MSM 이런 것도 다 같이 드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밀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골밀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사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 칼슘 먹고 하면 골밀도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골다공증 치료를 노인분들 대상으로 거의 뭐 10여 년 이상 했는데, 기존에 처방하는 골다공증 약들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제 뭐 프롤리아 뭐 이런 거 써서 골다공증이 거의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다가도 약을 쓰면 그냥 떨어져 버리고 또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 많이 쓰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1년에 한 0.2 올라가는 면은 잘 올라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3, 4년 되면 약이 안 듣거든요. 그리고 뭐 턱뼈 괴사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쓰는데 끊으면 다시 훅 떨어집니다. 그리고 맞을 때마다 이제 계속 저칼슘 혈증이 오기 때문에 전신 통증이 많이 오고 다리 쥐도 나고, 그리고 우리가 칼슘, 그러니까 뼈를 코팅해 가지고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가지고 불완전한 칼슘 대사를 만들어서 골밀도 올리는 그런 약들이 그게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그러니까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거죠. 뼈를 부수는 세포를 억제하는 게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랑 프롤리아인데, 그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두 가지는 이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체중이 덜 나가서 여러분 체중을 찌게 한다 그래서 항문을 바늘로 꼬매가지고 항문을 이제 막아버리고 음식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살이 찌고 체중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는 몸에 음식만 있고 살만 있는 게 근육도 찌겠지만 몸에 빠져나오지 않은 변도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마찬가지가 바로 비스포스포네이트랑 프롤리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뼈들은 나가야 되거든요. 부서져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골 질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들을 먹으면 골다공증 수치를 재보면 사실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 미세한 변화를 보이는데, 이상한 종류의 골절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뼈가 정상적으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충격을 가하면 가루가 되듯이 이렇게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걸 비정형 골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골밀도 수치가 올라가는 거 가지고 골다공증 치료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골절률이 떨어지는 거는 정형 골절에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서지지 않는, 그러니까 골밀도 약을 안 먹었을 때 오는 골절률이 좀 줄어드는 것만 감안한 것이고, 사실은 비정형 골절은 더 많아지거든요. 사실 그건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주사제나든지 그런 그 일반적으로 쓰는 골다공증 약은요, 이렇게 그 골다공증 약 쓰면서 칼슘제랑 비타민 D 이제 보험되는 거 처방을 많이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골다공증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적적인 결과예요. 3개월 만에 뭐 0.5, 0.6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골다공증은 치료할 수 없는 난치성 질환이고 아예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인데, 무언가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아서 칼슘제를 안 쓰다가 이제 쓰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골밀도를 이렇게 자연요법으로 올리는 게 너무나 당연시가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진료하는 데서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나라 분들, 해외에 있는 동포분들, 그 다음에 뭐 정말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계시면 전부 다 뭐 이거 유튜브 퍼날라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외국 사람들도 다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그 골다공증 올리는 약이 아직까지 그 쌀칼슘은 안 나는데, 이런 한국 칼슘왕이랑 그 쌀칼슘 먹으면 골밀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확인하는 게 있으면 제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두 회사 거 외에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DK2 복합제를 먹고, 그다음에 뭐 아연 결핍, 마그네슘 결핍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보충해주고, 자가 면역 염증이나 부신 피로가 있거나 장이 안 좋거나 하면 그런 거를 보충해주면 더 빨리 올라가고, 거기다가 운동요법도 병행하면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사실 정말 언빌리버블한 거죠. 언빌리버블, 믿을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올리기가 힘든, 정말 이거는 대단한 결과거든요. 아마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보지 않고 믿지 못할 그런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놀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골밀도를 잘 올리는 어떤 방법들을 계속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하여튼 뭐 계속 더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샜는데 또 다른 사례들을 계속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40대 중반 분인데 골밀도가 마이너스 3.7이었어요. 고관절이
고관절이 마이너스 3.7이었는데 불과 한 3개월 정도? 3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2.1이니까 한 1.6 정도 올라갔죠. 골다공증에서 빠져나왔죠. 이제 3개월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분은 그러니까 반은 그 에이펙스 칼슘만 드시고 반은 그 메가백 드셨어요. 셀칼슘의 메가백 이렇게 반반씩 드시고 이분 역시 ADK2 복용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데서 이렇게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처음에 움직일 때는 조금 속도 걸리는 분인데 이분은 그래도 빨리 빠져나왔으니까 아마 더 가속력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분은 40대 한 중반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골밀도가 이제 마이너스 3.0, 허리가 마이너스 3.0, 고관절이 마이너스 2.8 이랬어요. 이랬는데 지금 한 날짜가 거의 한 6개월 반 정도 지났죠. 6개월 반 정도 되셨고 이분도 골다공증 그 완치 프로토콜, 닥터지노몰에 있는 완치 프로토콜, 그러니까 칼슘왕이랑 ADK2 복합체, 아이언, 마그네슘, 이런 크롬 복합체 이런 거 드셨는데요. 한 허리가 0.7 정도 올라갔고 고관절 0.4.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몸에 이제 워낙 염증이 많으셨어요. 어떤 그 자가 면역성 염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골 밀도 변화가 되게 빨리 안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많아서 잘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몸에 부족한 칼슘이 막 쓰이냐고 그러니까 뼈를 올리는데 못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충되다 보니까 이제 골밀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빨간 데서 빠져나왔죠. 사실은 이거는 이 정도를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그래도 좀밖에 안 올라갔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약으로는 안 돼요. 약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약으로 보통 비스포스포네이트와 프롤리아 맞아도 이렇게 올라가지 잘 않고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비정형 골절률은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약을 주사제를 갖다가 턱뼈 괴사라든지 다른 저칼슘 혈증이라든지 그 약을 5년 이상 쓰면 사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휴지기를 가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써봐야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정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포스테오 주사라 그래가지고 부갑상선 그 호르몬제를 주사해서 맞거든요. 근데 사실 부갑상선 호르몬을 맞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올리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근데 그 포스테오 주사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그 두 가지 약을 써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한테 부갑상선 호르몬 그걸 쓰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투여 기간이 한 사람의 일생에서 2년 이상을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2년 이상을 쓰면 안 됨. 이게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왠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느낌이? 뭔가 이거를 더 쓰면 안 된다는 거는 몸에 해로운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비스포스포네이트, 프롤리아, 포스테오 주사까지 놓으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도 사실 골다공증이 완치가 안 되거든요. 아주 미약하거나 그래서 우연히 이제 한 프롤리아나 포스테오 단계에서 그래도 골다공증을 벗어나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골질은 안 좋아진 상태죠. 이미 골 파괴 억제제를 5년 정도 이상 드셨던 분들이고 복용 주사 맞았거나 그다음에 그게 올라가도 완벽하게 정상으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뼈는 약해졌지만 수치는 올라가고 그리고 완벽한 정상은 되지 않고 골질은 나빠져 있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완전히 내추럴하게 뼈가 진짜 자연적으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서 정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에 의료 역사상에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지금 발견이라고 하나?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하나?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체험하고 있고 목격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사실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몇 분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세상에 모르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체험하시고 저도 지금 이게 된다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거 효과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 있는지 점점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우리가 난치병으로 알고 있는 골다공증을 정말 그 앞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나 정말 그 골다공증의 공포 속에 있는 분들을 제가 가끔 뵙거든요. 너무 무서워하세요. 젊은 나이에 어떤 분은 30대에 골다공증이 와버리니까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칼슘이랑 칼슘 대사를 공부해보면 골다공증 있으면 혈압, 당뇨, 치매, 암, 자가면역 다 심해져요. 왜냐하면 칼슘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교정하기 때문에 그게 다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우울증까지 오잖아요. 뼈가 나빠지면. 그러니까 뼈가 좋아지는 거는 정말 우리가 건강한 노령,
건강한 고령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약이 아닌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정말 영양제를 가지고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것이고, 이런 기술을 흡수가 잘 되는 칼슘제들을 개발하고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저는 감사드리고 진짜 존경스러우세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이런 걸 만들려면 힘든 거 알거든요. 저도 뭐 요것도 개발해보고 뭐 검사도 세팅해보고 해서 아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두 가지 회사가 다 우리나라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보면은 칼슘이나 골다공증에 대해서 제가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골밀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안 나와 있고, 칼슘의 어떤 기능이나 효과나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우리가 그냥 좀 더 흡수 잘 되는 칼슘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골밀도를 올릴 수 있는 건 사실 기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회사는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칼슘제도 많이 드시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뭐 드셨냐고? 그러면 저희는 모든 내원 환자는 거의 다 골다공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 칼슘제를 드신 분들은 그 칼슘제가 액팅하는지 액팅하지 않은지를 제가 다 감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드시는 칼슘제에 대해서는 다 거의 다 파악이 됐는데, 지금 딱 두 가지만 올라갑니다. 현재까지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지금 찾아냈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더 못 찾아냈어요.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